주말에요. 이찍 하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들으셨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모습이 지난 8일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 을의 한 고깃집에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1번 이재명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찍이 뭐냐면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 후보였죠. 네. 그 기호가 2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는 일부 누리꾼들이 약간 좀 비하적인 의미로 쓰는 말인데 그걸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 있어요. 이찍이라는 뜻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준 변호사님, 다른 당 혹시 이 상대당 특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 말이 결국에는 1번을 찍은 사람들과 2번을 찍은 사람들을 나누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반박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장 이른바 개딸들의 아버지답다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기도 전부터 극단적인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미래 박원석 수석 대변인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데 혐오와 배제가 없는 정치 토양이 형성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본격 명령 대첩의 상대 후보죠. 원희룡 개항을 국민의힘 후보도 일찍도 이찍도 모두 개항 구민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요 틈을 타서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아우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이 뜨겁잖아요.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어요. 이래도 최진봉 교수님.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그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찍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저는 뭐 사과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이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분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쓰는 말인데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SNS에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앞에 부분 잠깐 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해당 발언 이른바 이찍이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그걸 읽어볼게요.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말 이어질게요. 국정 운영에 무거운 책임 맡고도 나라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 속에 국정을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 아니 근데 앞에 부분은 그 자신의 이찍 발언에 대한 사과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하다가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쑥 넘어가네요. 유영희 평론가님. 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일관되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비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뭐 기승전 윤석열 정권 비판이기 때문에 이 수순이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전직 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과는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사과 자체가 들어오지 끝에 이 말을 들었다 해서 그렇지 비판해야지 라는 마음이 바뀌기는 어려울 거고요. 워낙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로든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찍도 놀라웠지만 거기 앉아 계신 손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이렇게 집어먹던 고기랑 쌈을 직접 싸서 먹던 그 용감한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또 친근감 또 유권자와의 친근감에 또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요,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아니 있겠습니다. 친근하다고 갑자기 달려와서 제가 먹고 있는 네. 거라면 제가 주민이어도 별로 안 좋았을 아,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앞서 이제 이른바 이익직 발언에 대한 그 국민의힘 측의 대변인 논평은 들어봤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직접 얘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한마디 쫙 있고 뒤에는 다 뭐 윤석열 정부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주말을 거치면서 이렇게 언론을 포함해서 그리고 각 당의 비판이 좀 거세지니까 글쎄요,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한 게 좀 깔렸을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저 폐륜 공천, 뻔뻔 공천, 부패 공천, 그리고 국정 난맥 공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의 결과를 지켜보실 겁니다. 지금 폐륜 공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왜 폐륜 공천이라고 한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이번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 중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어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그 사건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 중에 이종섭 전 장관은 어제 이제 호주로 떠났고요. 그리고 나서 신범철 당시에 전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현재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전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정우택 후보는 뭐 최근에 동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정우택 후보 측에서는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또 줬다고 하는 측에서는 돌려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성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 서산 지역에서 장학금 수여식 현장에서 이 또히로부미를 거론을 하면서 그분이 장학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아하. 그리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김성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 이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적 관점이나 국민적 시선에 맞지 않는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천을 보고 뭐 폐륜 공천, 부패 공천, 극우 공천, 뭐 음란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선거가 오늘로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폐륜 공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저는 지금 40여 년째 유권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40여 년간 이런 게 반복됐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강조하지만 제발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저 정치인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쁘대요, 제 이상한 애래요, 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합니다. 제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나 한다면 내 손가락은 스스로에게 온다는 걸 알고요.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건 우리 지역으로 해서 누가 더 잘해주실까를 듣고 싶은 거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보다는 그게 더 듣고 싶습니다. 네. 폐륜 공천이라고 일단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취했고 어쨌든 한 달 뒤면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은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 표로서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